안녕, 잠신고 친구들. 통합과학 시 4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생명체의 주요 구성물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중단원, 1단원인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공부를 마쳤고, 오늘부터 두 번째 중단원, 생명체의 주요 구성물질 진도를 나갈 거예요.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2차 시만 다 하면 이제 중간고사 범위까지 다 나가게 됩니다. 다들 개학 연기 소식은 들었죠? 선생님도 한 두 번만 이제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결국 6월까지 미뤄져서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사진 한 장을 여기 지금 꺼내놨는데요. 이거 혹시 뭔지 알아요? 가지고 놀아본 친구도 있을 것 같고, 뭐 어린 시절 떠오르시는 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지금 10년 전엔 없었을 수도 있나? 네. 아무튼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 코끼리, 생명체, 코끼리도 있고, 여기에 소도 있고, 여기에 뭐 이거 펠리칸인가? 닭토끼도 있고, 여기 심지어 우리 인간도 있네? 바로 몰펀이라는 블럭으로 만든 지금 인간 또는 생명체인데요. 이 특징이 뭐냐면 여러 조각들이 비슷한 조각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완성품이 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무생물이거든. 그런데 우리 생명체도 약간 얘네랑 비슷한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들 중에 이렇게 뭔가 like 블럭 같은 그런 모습하고 있는 분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도 여기는 선생님 조각이 다양한걸요? 그렇죠. 다양한 조각 종류들이 어쨌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제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더 비슷한 걸로 가볼게. 이건 우리 딸도 가지고 노는 건데요. 선생님 딸이 집에서 이런 걸 만들어요. 이것도 역시 뭔가 판매하는 그런 블럭인데 톡톡 블럭, 툭툭 블럭, 뭐 폼폼 블럭, 뭐 이렇게 다양한 모습, 뭐 디폼 블럭 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거 어때? 개구리도 있고 뭐 펭귄도 있고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 아니면 샘플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애들이 같은 조그만한 블럭들이 쭉 연결돼서 완성된 하나의 작품 또는 생명체 같은 장난감이 됐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 블럭과 비슷하게 생명체도 여러 작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큰 게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한 조각만 딱 보면 이렇게 뭐 보라색 한 조각, 뭐 민트색 한 조각, 아니면 아까 몰펀 한 조각처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작은 퍼즐 한 조각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안 나오니 바로 뭐라 부르냐면 단위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퍼즐의 한 조각처럼 생명체 주요 구성 물질을 이루는 작은 단위니까 작다고 해서 그 작은 것을 단위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이 레고 블럭 조각 하나 같은 퍼즐 조각 하나 같은 단위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 왜 하고 있냐면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들이 바로 이러한 단위체로 많이들 이루어져 있어요. 자, 교과서 64쪽 왼쪽 위에 보시면 핵심 개념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 개념은 바로 단위체, 그 다음에 단위체 이후에 나오는 물질 한 종류인 단백질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공부할 거고요. 단백질과 관련된 펩타이드 결합까지 세 가지가 수업 마칠 때쯤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길 바라며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방금처럼 단위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고분자 물질들이 우리 몸에 상당히 많은데 그걸 그림으로 이제 도식화 시켜서 나타내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물질은 보통 사이즈가 크단 말이야. 지난주부터 뭐 자주 등장을 했지만 뭐가 있었냐면 주요 구성물질 중에 일단 물이 제일 많아요. 근데 물은 사실
탄소화합물이 아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2위부터는 다 탄소화합물이었죠. 2등이 누가 제일 많았냐면 단백질, 그쵸? 그 다음에 지질, 그 다음에 뭐 탄수화물, 그 다음에 핵산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요 물을 뺀 나머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핵산 요런 애들은 전부 다 큰 사이즈예요. 분자가 물 같은 경우에는 H2O 작은 분자인데 얘네들은 굉장히 크고 커다란 물질입니다. 그걸 한자로 화학 용어로 쉽게 좀 말하면 고분자 물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고분자 반대말 뭐겠어요? 노플고는 아니고, 아니, 노플고. 그래, 노플고가 아닌 게 아니네. 노플고고, 분자 사이즈가 작은 애들을 우리가 저분자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저분자 물질들이 모여가지고 커다란 고분자가 됩니다. 이 고분자의 얘가 바로 탄소화합물인 거죠. 그래서 탄소화합물은 고분자 물질이다. 그쵸? 그 다음, 그래서 이 저분자는 바로 뭐냐면, 한 조각, 한 조각. 우리 아까 디폼 블록처럼 한 조각, 한 조각은 저분자 물질이면서 이 한 조각을 부르는 말이 단위체예요. 단위체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만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유결합 등의 결합이겠죠. 화학결합을 통해 가지고 단위체들이 커져서 우리 생명체를 이루는 고분자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좀 다르게 단위체 반대말로서는 약간 이거 좀 여러분 좀 그렇게 와닿지가 않잖아. 단위체가 엮이면 보통 뭐라고도 부르냐면 연결돼서 무겁웠다고 해서 중합체라고도 해요. 단위체가 쭉 연결돼서 중합체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생명체를 이루는 주요 구성 물질의 특징은 단위체가 연결돼서 고분자 물질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단위체가 뭐고 그 다음에 연결돼서 커진 고분자는 뭔지 여러분들이 아시도록 하려는 게 우리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단위체로 이루어진 고분자 물질은 도대체 뭐가 있니? 잠깐만, 왜 클릭이 안 되니? 오잉? 이거 깨졌지? 보자. 물음표로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밑줄을 쳐볼까요? 바로 물을 뺀 대부분의 생명체 구성물질인 탄소화합물. 그쵸? 이 탄소화합물은 보통 단위체가 연결돼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퍼즐에도 그 조각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고 그게 연결돼서 다양한 걸 만드는 처럼 단위체 자체가 수만 종류인 게 아니라 단위체가 몇 종류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된 종류의 단위체가 어떻게 조합이 돼가지고 어떤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선생님 원하는 대로 안 됐네? 그래서 오늘 생명체의 주요 구분자 물질 중에 첫 번째로 단백질에 대해서 먼저 다루어 보려고 해요. 단백질은 생명체 구성물질 중에 물 다음에 2위고 탄소화합물 중에서는 제일 많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단백질 하면 떠오르는 게 제가 퍼온 이 그림일 거야. 단백질 하면 두부, 콩, 소고기, 치즈, 그다음에 생선, 연어, 우유 그런 거 있잖아요. 달걀, 그쵸? 그래서 단백질은 평소에도 많이 이제 섭취를 하시는데 이제 실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생명체가 갖고 있는 단백질의 모습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린 주로 음식으로 기억을 하시지만 고기. 그래서 어떤 게 있나 한번 보시면 이런 게 교과서에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그런 거 있죠. 니네 단백질 하면 머리카락이랑 그 다음에 손톱이랑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시죠. 케라틴. 근데 요 외에 동물들의 뿔이라던가 이 뿔인데 같은 단백질인데 얘는 엄청 튼튼해. 그 다음에 아름다운 깃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거 붉은살 이거 많이 들어봤죠? 참치회 같은 거 막 시뻘건 거. 소고기도 그 붉은 살. 그 다음에 거미의 실크, 거미줄. 그쵸? 이런 게 다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도대체 뭔 일을 하느냐?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봐봐, 서열 겁나 높아. 중요하다고. 단백질이 그래서 내 몸에서 뭔 일 해주는지 정리 딱 4가지로 깔끔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교과서에 밑줄로 치시거나 64쪽에 필기 직접 해보시면 돼요. 뭔 일 하니? 기억나는 거 있니?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 이 큰 사이즈의 단백질이 도대체 내 몸에서 뭔 일을 하길래 이렇게 선생님이 떠들고 있느냐? 4가지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맞아. 바로 몸 자체를 채워요. 아까 깃털, 뿔, 거미줄, 근육 이 자체가 지금 내 몸을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구성 물질이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필수 성분이다. 체구성 성분. 몸 자체를 채운다는 뜻이죠. 몸 자체를 채우는 그런 게 평소 단백질 부분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머리카락 같은 거 되겠죠. 자, 그런데 요거는 뭐 이제 단순한 기능이고 우리 몸에서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백질의 기능은 2번이에요. 바로 뭐냐면 내 몸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효소의 주성분이다 라고 돼 있어요. 효소라는 친구 뭐냐면 화학 시간이나 과학 뭐 중학교 과학에서 들어본 촉매예요. 촉매인데 뭔 촉매냐? 사람한테 생명체한테 있는 촉매만을 효소라고 불러요. 근데 얘가 이 친구가 뭐 해주는 애냐면 바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 느릿느릿 일어나지 않고 빠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돕습니다. 그게 바로 효소라는 건데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에요. 엄청 수많은 종류가 있어요. 뭐 니네가 아는 대표적인 쉬운 효소 뭐가 있냐면 아밀레이스. 니네 지금 선생님한테도 엄청 튈 수 있는데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 뭘 돕겠니? 소화 돕는 거예요. 소화효소니까. 그 다음에 뭐 이름을 굳이 들지 않아도 내 호흡을 도우면 호흡효소. 뭐 이런 식으로 각 화학 반응들마다 돕는 게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효소도 화학 반응을 이제 재빠르게 돕는다면 좀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 몸에 변화를 일으키거나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미세하게 나의 행동들을 돕는다거나 아니면 나의 기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하는 화학물질, 바로 호르몬이죠. 그래서 호르몬의 주성분 역시 단백질이에요. 세 번째 기능 나왔어요. 생명체 구성 필수 성분, 효소 주성분, 호르몬 주성분. 호르몬의 대표 얘는 인슐린, 혈당을 여러분 식사 후에 원래 일정 범위로 돌려주려면 혈당을 낮춰주는 그런 호르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 역시 단백질이 주성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봤을 법한 거 혹시 이렇게 생긴 세포 아세요? 시뻘겋고? 적혈구. 적혈구에 있는 단백질인데요. 바로 헤모글로빈 같은 거 있어요. 뭐냐면 산소를 운반합니다. 그래서 산소뿐만이 아니라 헤모글로빈은 산소 운반하지만 우리 세포 안에 물질들을 날라주는 그런 기능을 단백질이 돕거든.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가 단백질의 기능의 대표적인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종류가 여러분 몸속에 존재를 할 거야. 단백질은 사실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역할도 많고 기능도 많으니까 그리고 그 기능이 종류마다 다 다른 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많은 종류의 단백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백질을 잘라보면, 분해해보면 작은 퍼즐 조각이 나올 거란 말이야. 뭐라고 한다고? 단위체. 그럼 단위체는 과연 몇 종류나 될까? 방금 말한 대로 단백질은 기능이 엄청 많아. 그러면 종류가 수만 종류야. 그러면 얘를 이루는 퍼즐 조각인 단위체는 몇 종류일까? 이걸 조사를 한 거예요. 단백질의 단위체를 까보니까 이 단위체라는 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되냐? 바로 딱 20종류밖에 이제 없는 거예요. 그 20종류의 모습이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얘들아, 선생님 지금 솔직히 말하면 완전 멘붕이야. 선생님 지금까지 찍은 거 갑자기 다 날아갔어. 그래서 보니까 여기부터 지금 다시 찍어야 돼. 선생님 한 20분 떠들었는데 지금부터 다시 또 떠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20종류를 보니까 아까 공통 구조 부분이 있고 각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R 부분. 이 R 부분만 이렇게 20종류가 있는 거예요. 20종류 되나? 보자, 쭉 보자. 이렇게 20종류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20종류의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뭐 글리신, 알라닌, 발린, 시스테인, 프롤린, 리신, 아르지닌, 뭐 메사이오닌, 세린, 뭐 이런 식으로. 다 20종류 읽어도 뭐 좋지만 뭐 그냥 쓱 보세요. 뭐 못 외워. 근데 나중에 대학 가시면 이거 외워야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잠깐 하나 짚고 가면 단백질 또는 아미노산의 구성 원소가 뭐냐면 자세히 보면 CHO 지난번에 NS라고 막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선생님 옛날 두 번째 시간에 S가 모든 친구들한테 있진 않아요. 근데 여기 중간중간에 보면 얘 보니까 시스템 보니까 S가 있단 말이야. 황. 그래서 단백질의 구성 원소에 S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종류가 공통 부분을 뺀 작용기 덕분에 뭔가 각자의 화학적 성분이 좀 달라요. 그래서 4개로 분류를 시켜본 겁니다. 극성이나 무극성, 극을 띠는 거, 그다음에 뭐 양극 띠는 거, 음극 띠는 거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요. 포인트는 어찌 됐건 퍼즐 조각은 단 20종류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딱 20종류밖에 없는데 아까 얘가 하는 일이 되게 많았잖아. 기능이 뭐뭐 있었어 방금. 선생님 앞에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네. 기능이 뭐 몸도 구성하고 효소도 구성하고 호르몬도 구성하고 운반도 하고 수만 가지 일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각 기능을 하는 단백질마다 얘가 생긴 것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겠죠. 그러면 분명히 수만 종류의 단백질이 있을 텐데 겨우 20종류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스타일의 단백질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게 된 걸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그렇지. 얘네들이 어떤 스타일로 이제 만나느냐, 어떤 순서로 배열돼 있느냐, 어떤 것들, 어떤 거 몇 개만 모였느냐, 그게 결정을 해주는 거죠. 바로 아미노산의 개수, 종류, 개수, 그리고 어떤 순서로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종류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가볍게 샘플링 한번 샘플로 예 들어볼게요. 아미노산 5개짜리로 생기는 간단한 단백질이라는 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런 단백질이 세상에 몇 종류 가능할까요? 아미노산은 딱 5개로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단백질은 몇 종류 형성 가능할까? 5개 일단 그려볼까요? 5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 칩시다. 그랬을 때 요 1번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아미노산이 몇 종류야? 20종류, 20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대신 앞뒤가 있다고 봐야 돼요. 순서가. 자, 그럼 두 번째는 몇 종류가 또 가능한 거야? 그렇지. 한 번 들어갔다고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종류, 얘도 20종류, 얘도 20종류, 얘도 20종류. 결국 겨우 5개짜리 아미노산일지라도 단백질의 구성이 20의 5승 종류나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하겠어. 근데 단백질은 이렇게 짧지 않아요. 또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적은 종류,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종류는 아니에요. 단 20종류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이 20종류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이 수많은 이 기능을 하는 수많은 단백질들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선생님이 아까 하고 못 지운 흔적이네. 볼게요. 그래서 이어지는 해보기가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좀 더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교과서 그림이죠? 그림은 사람의 혈액과 피부 속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순서를 일부 나타내 본 거예요. 모식적으로. 여기서 빨강, 노랑, 초록, 파랑은 서로 다른 아미노산입니다. 자, 관찰 한번 해볼까요? 먼저 공통점 보죠. 이렇게 혈액 안에 있는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나 피부에 있는 콜라겐이나 우리 먹는 콜라겐 맨날 광고하죠. 요거나 결국 다 뭐야?
단백질이에요. 내 몸을 채우고 있거든. 운반하거든. 그런데 단백질이지만 전혀 다른 스타일로 일하고 있고 다르게 생겨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먼저 피부색 콜라겐은 생긴 스타일이 녹색, 빨간색, 주황색 세 종류의 단백질, 기다란 단백질이 이렇게 꼬여있는 선으로 엮은 녹근처럼 꼬여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피부를 탱탱하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은 전혀 저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뭔가 남을 나르기 좋게 네 조각으로 엉겨붙어서 가운데가 비어있는 구조네. 요 가운데 산소가 가서 저 좀 데려가요. 날라주는 거죠. 생김새가 완성된 생김새는 그렇고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놓여있는 아미노산이 얘는 녹파빨파 녹팔노 순서, 얘는 빨로빨 녹파 녹초 녹파 이런 식. 선생님 왜 이렇게 다 읽고 있냐고? 서로 어떻다고? 포인트는 서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순서가 다르구나. 아미노산 종류와 순서가 다르네? 그랬더니 뭐도 달라? 결과물인 단백질도 다르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헤모글로빈과 콜라겐 단백질의 단위체는 모두 아미노산이에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이었죠. 그런데 결국 구조와 기능, 구조에 좀 더 쉬운 표현, 생김새. 생긴 거랑 해주는 일이 달라. 왜 달라? 왜 달라? 나도 아미노산, 너도 아미노산인데. 뭐라고 선생님 계속 말했어? 그렇지. 얘를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나 개수나 배열이 다르면 다른 결과가 만들어져서 다른 일 한다. 되시겠죠? 쓰셔야죠. 교과서 65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지 않은 단위체로부터 다양한 단백질이 형성되는 원리, 이것 봐. 아까 했던 거 여기 증거가 있네요. 네. 지우다 못 지웠네. 어떻게 되니? 너무 길어서 저기 빨간 데까지만 쓰셔도 돼요. 20종류가 어떻게 배열되냐, 다양하게 만나느냐에 따라 수많은, 무수히 많은 단백질 형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하나의 단백질이 있다면 수학적으로 단백질 다양성이 어떻게 되냐? 20의 100승 가지가 되는 거죠. 요거 숫자화 하면 뭐니? 혹시 알면 써봐. 알았지? 20의 100승이면 몇이니?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앞쪽까지는, 야, 네 줄은 좀 필기하기 좀 빡세지? 여기 앞쪽이라도 우리가 그 교과서에 써놔야지 나중에 알지. 단위체는 종류가 많지 않지만 다양한 단백질이 가능한 원리는 바로 다양한 조합과 순서 배열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정리됐죠? 지난주부터 이제 좀 필기에 익숙해졌길 바라며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네, 그래서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된 다음에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라며 바로 1단계 점프로 바로 되는 건 아니라서 그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단백질을 형성하는 과정은 바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연결되는 것이 1단계입니다. 아미노산이 단위체니까 아미노산 연결돼야 돼. 근데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화학 반응이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거예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연결되는 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좀 늘어났어. 그랬을 때 부르는 대표 용어가 바로 아미노산 1단계. 이렇게 딱 한 번 결합하면 2개짜리 아미노산이 되겠죠. 이걸 우리가 2개라는 접두어를 붙여서 다이펩타이드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아미노산 3개가 연결되면은 접두어가 또 붙겠네? 바로 트라이앵글 아시죠? 트리플, 3명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트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3개짜리. 그러면 그 다음 뭐겠어? 4개짜리
5개짜리, 뭐 6개짜리 쭉쭉 있겠죠? 아, 언제까지 할 거야? 그래서 이때 정도. 길어져. 어느 정도. 길어. 그러면 이제 매번 몇 개 개수 어렵잖아. 많다는 뜻의 폴리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폴리펩타이드.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들이 쭉 연결되면 폴리펩타이드라는 기다란 사슬이 되는 거예요. 기다란 사슬이 됐는데 문제는 그냥 길게 늘어서면 얘들아 그냥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없어. 기능을 하려면 구조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서로 다 다르게 생겨 먹으려면 그냥 사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만의 모양을 갖춰야 돼요. 그 모양까지 해서 입체 구조가 되면 우리가 그거를 드디어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대충 알겠죠? 거기에 1단계였던 둘이 만나는 걸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아미노산 2개가 합쳐지는 요 과정이 교과서의 그림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거 중요한 한 글자가 있어요. 바로 물이라는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 아미노산 2개가 만날 때는 아미노산 1번, 2번 각자가 이미 충분히 완성된 공유결합을 완성된 안정적인 분자 형태예요. 근데 얘네들이 연결되고 싶어. 그럼 그만큼 비집고 들어가서 연결이 돼야 되거든. 그때 이제 추가로 남게 되는 결합이 이제 남게 되는 물질이 빠져나오는데 그 화학 결합 내에서 바로 그게 물입니다. 물 분자가 한 개 빠져나오면서 얘네들이 새롭게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미노산 사이에서 연결이 될 때 물 분자가 하나 빠진 새로운 공유결합을 바로 아까 말했던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펩타이드 결합이란 물 분자가 한 개 빠져나가면서 결합하는 화학 반응을 말해요. 물 분자가 하나 빠지면서 아미노산 2개가 붙는 거. 선생님, 저는 좀 더 자세한 그림이 궁금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자세한 심화 그림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우리가 아까 아미노산 기본 모습 그려봤죠? 탄소가 있고 아미노기, 카복시기, 작용기, 수소 이렇게 있죠. 요게 2개야. 그래서 R1, R2로 해놓은 거예요. 얘네가 만나. 그러다 보면 공유결합 개수가 이미 N 여기 3개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C 4개가 이미 이렇게 완성돼 있단 말이야. 더 이상 자리가 없어요. 붙으려면. 그래서 그때 아름답게 물이 난 빠져줄게 하고 빠지는 거예요. 물이 뾰로롱 빠져나가요. 그러면 자리 남네. 이제 H2O 빠지고 나서 OCNH가 이제 우리끼리 연결되자. 연결된 게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거죠. 그럼 퀴즈. 아미노산이 지금 한번 연결될 때 2개가 연결될 때 펩타이드 결합을 한 거죠. 그럼 만약에 아미노산이 뭐 여러 개 연결돼. 더 못 그리니까 아미노산 10개가 연결됐다고 합시다. 이때 그럼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 형성될까요? 펩타이드 결합이 2개일 때 1개, 3개일 때 해서 쭉쭉쭉 해보시면 9개 형성.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물 분자는 몇 개 빠져나올까? 오, 그래. 똑같죠. 그 다음에 용어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물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걸 펩타이드 결합은 무슨 반응 중에 하나냐면 물이 빠진다는 한자로 탈수, 그 다음 합쳐진다는 축합, 탈수 축합 반응의 한 종류예요. 되시겠죠? 이런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길고 긴 모양의 폴리펩타이드가 되고요. 아까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근데? 그냥 저스트 사슬이면 다 똑같이 생겨 먹었다고 했지. 그냥 사슬로만 있으면 각자 개성이 없어요. 각자 기능 할 수가 없다고. 점점점 이제 각자의 입체화가 돼서 특징적인 모습을 가져야만 자기 일을 하는 거야. 세 번째 단계가 자기만의 특정 구조를 형성해서 이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결정이 되는 거죠. 결국 자기만의 입체 구조를 갖는 단백질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뭐 단백질에 대한 책들을 읽다 보면 입체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나와 있어요. 그 얘기를
다음 페이지에서 하고 이제 교과서의 마지막 요약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맨 처음에 단위체, 그쵸? 여러분 단위체라는 용어가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얘가 단위체고. 단위체가 연결돼서 중간 단계로 가더라. 이때 연결될 때 펩타이드 결합을 하면서 연결되더라. 이게 이제 뭐 틀이긴 하지만 더 긴 거니까 폴리펩타이드 사슬 모양이겠죠? 그러다가 여기서 뭘 해야 돼? 입체화, 입체 구조를 형성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분자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단백질 구조를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놨고요. 이제 학자들이. 그래서 1차 구조라는 게 바로 그 사슬 형태 그대로를 말해요. 폴리펩타이드 순서. 그런데 이 폴리펩타이드가 자리를 잡고 나면 이를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사이의 힘에 의해서 입체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2차 구조라고 해요. 조금의 입체화가 돼요. 그래서 알파나선 구조, 베타 병풍 구조 같은 2차의 모습을 갖고 알파와 베타들이 어떤 식으로 반복돼서 큰 덩어리를 갖게 되면 그게 실제 기능도 가능한 3차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헤모글로빈처럼 뭔가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또는 케라틴도 이렇게 3개가 모여서 됐었죠. 콜라겐도. 그런 식으로 조각이 여러 개 모여야 되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4차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덩어리가 다 합체되는 거. 어찌 됐든 2차까지 말고 요 3차부터 이제 단백질들이 구조를 가지고 기능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 단백질 구조에 관련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선생님 녹화를 뜨다 보니까 시간이 돼서 이건 밑으로 빼놓을 테니까 따로 2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만 골라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한 2, 3분 정도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채우는 건데 이게 사실 다음 주까지 하고 나오는 거라서 제가 오늘 단백질 부분만 미리 할 거예요. 이거 67쪽이야. 넘겨보시면 다음 주 거의 끝부분에 단백질에 대한 게 나와 있어서 먼저 채우고 가시죠.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단위체부터 그려보세요. 단위체 이름은 뭐예요? 아미노산. 생긴 거 뭐였어? 이미 잊었니? 탄소를 중심으로 했었죠. 그려봐요. 탄소화합물. 단위체 그림. 이게 단위체면 이거 뭐 단백질이 아니라 이거는 단위체의 그림이자 단위체 여기다가 그리시면 돼요. 이름도 써 놓으셔야겠죠? 아미노산이고 20종류가 있네. 자기 너무 빠르면 이거 멈추세요. 멈추고 빨리 쓰세요. 그리고 기능은 뭐 여러 개 있지만 샘플로 4가지. 항체, 호르몬, 효소, 그다음에 헤모글로빈. 다른 건 아까 잠깐 얘기했었고 지금 우리 면역과 가장 관계 깊은 항체 있어요. 요거 항체가 바로 백혈구 또는 림프구라고도 표현하는데 림프구에서 만들어내는 세균 같은 항원과 싸우는 물질입니다. 요것도 주성분이 단백질이에요. 멈춰놓고 필기를 마저 해 두시고 다음 스스로 확인하기 앞쪽으로 오시면 1, 2번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1번 단백질의 단위체끼리 연결되는 결합을 뭔 결합? 그렇지. 펩타이드 결합. 그다음에 앞에서 했던 거네. 5개의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뭐 앞뒤 서열이 중요하다고 치고 중요하고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최대 종류는 20의 5승. 되시겠죠? 오케이. 선생님 여기까지 한 33분 이야기했는데 사실 선생님 지금 50분 넘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선생님 중간에 날려가지고 뭔가 음소거 해놓고 하나도 안 듣고 있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튼 우리 오늘 내용은 단위체가 모여서 큰 게 된다. 그 고분자 물질 된다. 그리고 대표적인 큰 것 중에 단백질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간고사 이제 범위 중에 마지막 부분이고요. 내용은 또 다른 고분자 물질인 핵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아래 학습지 다운로드랑 아까 단백질 구조 영상 꼭 보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